2살 난 자기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아버지.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22살의 아빠는 그냥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아빠라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범죄심리 분석가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설립하셨던데요? 네, 그랬습니다.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동안 제가 대학에서 해오던 것, 범죄와 관련된 연구, 강의, 그리고 대중과 연계 호흡하는 일들, 사건 분석, 이런 부분들을 독립된 민간 연구소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정치 관련 발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최근에 하셨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동안 저는 그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그 사회 정의나 사법 정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와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출마하라는 등 또는 입당하라는 등 요청이나 권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 그런 진실을 찾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업무에 많은 좀 지장이 초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정치와 전혀 관련시켜 주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사회에 드린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20대 아버지가 28개월 난 아들 숨지게 했어요. 처음에는 굶겨서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아빠가 직접 지금 두 손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서 죽였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네, 어쨌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연달아서 칠곡, 울산, 대전 너무 끔찍하게 사망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요. 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거짓 진술로 이어지고 초기에 많은 혼란을 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네. 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아빠가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예, CCTV 화면. 네. 예. 하지만 그 CCTV 화면 속에서 머리를 매만진다든지 손에는 아이의 차가운 시신이 들려 있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을 유지한다든지 계속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인식되기가 쉬우시겠죠. 예. 그런데 결국 경찰의 추궁 앞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모습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잘못을 현재 반성하고 있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결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예. 네, CCTV 앞에서의 그런 행동 역시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면서 자기가 의심받지 않으려는, 의심받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에 발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아버지가 이쯤 되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소장님께서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없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사람이 절도등 전과 3범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내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양육을 맡은 자신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즐거움이라든지 소일거리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은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의무감, 타인에 대한 어떤 자신의 도리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해서 어린 아기에게 너무 끔찍한 행동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엿보이고 있죠. 예.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안 자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이 게임 중독이라는 점이 직접적인 살해 동기라고 봐야 할까요? 직접적인 살해 동기로는 볼 수 없고요. 이제까지 정신의학과 범죄심리학 등에서 많은 사례들을 연구해 봤지만
게임 중독이 그 범죄를 일으키는 또는 살인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관관계라고 하죠. 그 살인을 한 사람이 게임 과몰입 상태였다. 그리고 진술 중에 이 사람이 게임하러 가야 하는데 이랬다라는 진술을 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근데 사실 이 사건도 보면 아기가 운다라는 것이 직접적인 그 분노를 촉발시킨 요인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그런 아기가 우는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해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이면에는 게임과는 상관없는 본인 스스로가 아동기 학대를 당했거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 사회 부적응, 분노,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잠재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게임 중독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뭐 무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무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소장님, 이 아이를 그 살해하고 나서도 게임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중독 아닌가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그 흔히 말해서는 게임 과몰입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게임 과몰입의 증상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인관계가 차단되고 정서가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내의 상황이나 성취, 관계 등에 대한 과대한 집착과 몰입, 실제상의 인간관계, 자신의 자식, 부모 이런 사람들보다도 게임 내에서의 어떤 경쟁자나 동반자, 또 캐릭터 여기에 더 이제 집착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 현실 생활에 네. 대해서 좀 적응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판단 능력이라든지 정서, 감정 반응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맞죠. 예. 근데 소장님께서 지금 과몰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네. 과몰입이라는 것과 중독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술적 이론적 차이가 있는데요. 예. 중독이란 것은 사실은 대뇌의 보상 체계에 작용하는 어떤 그 중독 물질에 기반한 것을 주로 원인으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약이나 알코올에 있는 화학 성분이 대뇌의 그 신경체에 달라붙어서 실제로 있지 않는 감정, 뭐 환상, 환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로 말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독이 되면 의존증이 생겨서 그러한 약물 없이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못 견디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게임에 이런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은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까지는 뭐 다수 또는 정식 학술 연구에서는 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런데 게임을 많이 한 사람에게서 마치 중독과 유사한 금단 증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작용들이 관찰된다. 그래서 주로 과몰입이라는 좀 과도기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게임에 대해서 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규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몰입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다. 지금요, 소장님께서 게임 중독을 이번 사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경제적, 정신적으로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가 된 것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그런 말씀도 되나요? 네, 그 부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건도 그렇지만은 그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칠곡, 울산,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2000년 이후에 확인된 것만 아동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가 141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이런 게임과 연관된 사건은 3건 정도밖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 사건들은 대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 기술이나 태도 또는 상황,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가 된 경우 그리고 더 문제는 각자들이 과거에 아동 시절에 학대 경험을 했던 경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거나 가정 불화이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정신적 장애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이건 간에 아동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심과 애정 또는 양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모인 경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가 지금 15살 난 친딸을 목검과 주먹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 이 사건도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그런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잘못을 한다면 교육을 위해서라면 때려도 된다. 몽둥이로 훈육을 사람을 위해서는 만든다. 때려도 좋다. 예. 네, 이런 인식이 좀 과도하게 나타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녀가 가출한다 또는 이성교제를 부모의 허락 없이 한다라든지 성적이 너무 나쁘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이거 자녀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인식하에서 몽둥이를 들거나 폭력을 하는 경우들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최근에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 아동학대 가해자 한 80%가 친부모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지금 저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훈육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에서 1979년에 예.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경우에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스웨덴 국민의 75%가 반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훈육하는데 그걸 왜 국가가 법이 간섭하느냐 이런 반발이었는데요. 네. 근데 지난해 34년이 지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0%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었어요. 예. 그만큼 부모의 인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서 부모의 체벌이 범죄다, 폭력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좀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네. 그래서 저 무겁게 좀 죄를 물으면 아동학대 범죄도 줄어들 거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처벌이 약하니까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봐오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례인데도 뭐 치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의 그 권고 형량, 대법원 양형 기준이 9년 정도에 해당되니까 결국 가중처벌 해봐야 뭐 12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게 결국 아동학대 방지의 단은 아니고요. 예. 처벌이 강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는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 정도는 예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많은 부모들에 대한 예방 교육, 또 가벼운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해서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신고 의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해서 힘을 쏟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